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등번호가 공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공식 SNS를 통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선수단의 등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 항저우로 출국하고 현재 현지에서 훈련하며 첫 경기인 19일 쿠웨이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모여 땀을 흘린 황선홍호는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로 이동해 마무리 훈련을 했고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황선홍호는 19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진화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복병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며 21일에는 같은 시간 동남아 태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24일에도 같은 시간 중동 바레인과 마지막 경기를 두고 있습니다. 첫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의 등번호가 공개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이강인은 성인 대표팀에서 사용 중인 18번을 배정받았으며 주장인 백승호는 소속팀 전북 현대에서 사용 중인 8번을 달았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을 상징하는 10번과 7번은 각각 조영욱과 정우영이 달게 됐습니다. 조영욱은 연령별 대표팀만 78경기를 소화한 선수로 올 시즌 김천 상무에서 13골 5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우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프라이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는데 이적 후 3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출전해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홍현석 선수는 6번을 달고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박진섭 선수와 설영욱 선수는 각각 4번과 19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종목 초유의 3연패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인천대회에선 주포 손흥민이 당시 소속팀인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의 반대에 부딪혀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김신욱, 손준호, 임창우 등 핵심 선수들이 똘똘 뭉쳐 8강에서 일본, 4강에서 태국을 누른 뒤 결승전 남북 대결에서 연장전 종료 직전 터진 임창우의 결승포에 힘입어 1대0으로 누르고 1986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선 손흥민이 와일드카드로 대회 첫 경기 당일 도착한 가운데 이승우, 황희찬, 조현우 등 같은 해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던 초호화 멤버들이 집결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당시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질 뻔했다가 극적으로 이긴 한국은 4강에서 베트남을 완파하고 결승에서 일본을 2대1로 이겨 드라마 같은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토트넘에서 롱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이번 대회 시작부터 대표팀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이 소속팀인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차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20일 중국에 오기 때문입니다. 황 감독 역시 20일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합류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중국 현지에 도착하면 21일 저녁 시간이 될 텐데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투입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는 황 감독은 부상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경기 참여를 못했다. 20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고 몸 상태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강인의 기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 태국, 바레인과 연달아 붙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은 중동 최상위권 팀은 아니지만 복병 정도는 되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좋은 전력을 갖고 있어 조편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조도 아니기에 16강 진출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 16강부터입니다. 한국은 2조 1위를 차지할 경우 D조 2위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되는데 D조가 일본, 팔레스타인, 카타르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대학생을 다수 넣어 참가합니다. 전력이 이번 대회 참가 연령인 24세 이하 U24 대표팀 1구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도 지금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뛰고 있는 우에다 하야세 등 대학 무대 최고 수준 선수들로 스쿼드를 짜 한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특히 지난 6일 창원에서 열린 2024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국을 2대0으로 완파해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고스란히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한국은 카타르에 패했던 U22 대표팀이 아닌 U24 대표팀에 백승호, 설영우, 박진섭 등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최정예 멤버가 나서지만 카타르가 역습에 이은 한 방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만큼 황 감독은 일본 혹은 카타르를 염두에 두고 16강전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의 합류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결되고 등번호까지 공개되며 한국 대표팀이 19일 쿠웨이트와의 1차전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황선홍호가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에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황선홍호의 팀이 연이은 패배에 사실 축구 팬들은 많은 실망으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는데 대다수인데요. 황선홍이 이끄는 팀을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대체 축구협회는 왜 아직까지도 저런 감독을 두는지 모르겠다.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황선홍 감독이 선수 시절에 잘했던 거 인정한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이강인이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마음 편하게 뛰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늦게 간다고 해도 손흥민처럼 롱런하기 위해서 군 면제는 필수다. 예전에는 기대했는데 이젠 기대되지 않는다. 굳이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것 같다. 일본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고점이 높아도 축구는 결국 팀게임이다. 이번에는 금메달 따기 힘들겠지. 여기서 이강인까지 못 뛴다면 우승은 힘들다고 본다. 아직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신도 안 줬는데 황선홍은 뭐하고 있는 건지. 등등 아시안게임 본선에는 들어왔지만 다소 실망스런 경기력으로 올라왔기에 황선홍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게다가 경기를 치를 곳은 무더위가 예상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한범 선수는 내일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환경 같은 거를 탓하기보다 그냥 어디서든 무조건 이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무조건 이기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엄청난 선방으로 활약했던 이광연 선수는 이번 대표팀에 차출되어 첫 단추를 다 꿰야 하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금메달을 따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불안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황선홍호는 어떻게 될지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